그러니까 음바페를 네비스도 만약에 그렇죠. 영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축구의 가장 이슈가 되는 스트라이커, 그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얘는 어차피 나간다고 하니까 네. 케인의 상황과는 좀 다르단 말이야. 케인은 뭐 약간 재계약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네. 있지. 막 근데 이런 저는 시대가 이거는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음바페 편을 들고 싶은데 내가 구단을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계약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연히 그리고 있으니까. 계약 기간을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적시켜 달라도 아니고 이거는 나 계약 기간 그냥 다 끝까지 지키고 남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자르가 그렇지. 레알 가서 망한 거에 비하면 포그바는 양반이. 베컴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씨발 레알한테 뺏긴 거야. 아 존나 빡 도는 거야. 간단했으니까 일단 한잔 하시죠. 한잔 하시죠. 네. 예. 아, 야, 이 휴가 갔다 온 거야? 예, 휴가 갔다 왔어요. 이 11일 동안 유럽에 있다가 와가지고 융프라우 갔다 오고. 아 융프라우 좋지. 네, 미기산 갔다 오고. 뭐 투플리스 융프라우 갔다 오고. 아직도 신라면 파니? 제가 갔을 때 날씨가 너무 올 틈이 없었어. 융프라우 정상 가면은 컵라면으로 신라면을 팔거든. 요즘도 그거 거기 갔어? 하나 하이네켄 그 견학관 아, 같이 공장 갔죠. 가서 쫙 돌면서 코스로 술 먹었어? 먹었죠. 그래서 저희 이거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하이네켄이 저 여기 그 맥주 만드는데 양조장이라고 하죠. 양조장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약간 박물관처럼 만든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싹 돌잖아. 돌지. 네, 그래서 생으로 만든 드래프트, 바로 만든 맥주 이렇게 따라주고 막 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치. 장현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난 그냥 집에서 있었어. 집에서 맨날 뭐 그냥 축구 보고. 요즘에 또 옛날 축구도 많이 보고. 얼마 전에 또 첼시 프리시즌 경기 그것도 있고 원투펀치에서 그 준이 형이랑 뭐 32강 그래가지고 최고의 팀 요즘 뭐야 있죠. 맞아, 맞아. 옛날 클래식. 팀들 하니까 막 풀타임 옛날 경기 다 찾아갖고 요즘에 풀타임을 막 보거든. 또 재밌더라고 나름. 옛날 전술 스타일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리뷰하고 그러고 있어. 집에서 맨날 그 페인처럼 축구만 봐 진짜. 오히려 그렇게 페인돼서 거실 한번 나갔다가 아들이나 와이프 눈 마주치면 나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봐. 왜 저렇게 축구만 계속 보고 이러고 봐, 계실까? 이러고. 눈 동그래져. 뭐 하고 있는가 저 방에서 저 사람은. 계속 경기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옛날 경기와 요즘 경기를 봤을 때 어떤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더 재밌다고 좀 느껴지세요? 근데 사실은 네. 옛날 경기도 옛날 경기대로 매력이 많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체프만 감독의 이 WM 시스템은 공격진 따로 수비진 따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옛날 축구도 다 나름대로 유기적으로 그때 전술 스타일이 있고 그 옛날 축구가 오히려 되게 세련된 맛이 또 있어. 지금은 진짜 다 올라운더들이 전 선수들이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맛이 있다면 예전에는 그 진짜 10번 특히 에이스들의 어떤 후리한 움직임 속에서의 약간 뭐랄까 좀 낭만적인 어떤 이런 맛이 있고. 그렇죠. 포지션별로 좀 많이 나눠서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그래서 뭔가 분석할 때 이 포지션은 근데 이런 걸 기대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생각이 진짜 명장들의 경기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유기적인 어떤 움직임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팀들이 많아. 딱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예전이 더 그렇지. 지금은 영역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들이 조금 그래도 나눠져 있잖아. 특히 이제 토탈 사커에 기반한 축구 이후에 그런 변형된 운영들을 하던 팀들 이런 팀들의 경기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유연해. 전술이. 근데 오히려 지금은 좀 더 뭔가 짜임새 있고 명장들이 지금은 들어가니까 그것들의 장점들을 여기 이렇게 섞어서 음. 체계화 시켰다고 봐야지. 그렇죠. 축구도 이렇게 진화 발전을 해서 지금의 이를 얻듯이 축구 전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약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이적료나 쓰는 돈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계속 이 진화 발전에서 거듭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발전이 아니라 진화 발전이 아니고 인플레가 그냥 올라가고 있지.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빌드업을 이렇게 지금 길게 한 거야? 아, 근데 이게 비디오가 잘못됐는데 약간. 저 원래 잘못된 빌드업 아니에요. 그걸 발전이라고 아니 뭐 발전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발전보다는 약간 좀 기괴하죠 이제는. 왜냐면 이번에 음바페 나왔던 이적료만 보더라도 음바페가 이제 사우디로부터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제지를 받았대요. 이적료가 3억 유로, 4,254억 원. 그리고 무엇보다 연봉이 이제 1년 연봉이 9,900억이에요. 거의 1조에 달하는 연봉 조건을 받는다고 하고. 되게 웃긴다. 네, 사우디에서 1년 뛰고 레알 마드리드로 가도 좋다. 지금 사우디 쪽에서 정말 좀
흔쾌하게 음바페를 모시기 위해서 굉장한 조건을 이제 내걸어서 제안했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 금액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아니 이게 그냥 1년 총액만 따져도 이게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그냥 음바페라는 선수 한 명을 1년 쓰는데 1조 5천억 원을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아니 나는 이게 아니라 이거는 가치 개념이 의미가 없지. 이거는 왜 아예 그런가 아닌 것 하면 같아. 예. 4,400조 중에 1조 5천억을 쓰는 거야. 걔네 예산으로 치면. 그쵸. 그게 뭐냐면 걔네 그 2030 프로젝트 있잖아. 그 2030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걔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2030년에 엑스포 유치 지금 부산이랑 경쟁 붙어 있어. 그쵸. 그다음에 월드컵 유치 지금 들어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지금 4,400조 예산인데 네. 지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중동의 자기네들이 대장이잖아 사실은. 그쵸. 대장이 여태까지 이거 꼬맹이들이 카타르가 월드컵하고 또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가 이번에 두바이에서 엑스포하고 사우디가 이제 야 다 치우고 왜 그러냐면 자산이나 규모 자체가 왕조의 규모 자체가 빈쌀만만 개인 자산만 한 2천 몇백 조 되잖아. 그 왕가 재산 이런 게 지금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쪽 왕가나 이쪽보다는 훨씬 많거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저런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1년 후에 레알을 가고 싶어 하니 그럼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정도 돈을 줄 테니 여기서 뛰어라. 그럼 자기네들은 상징적인 효과로 그쵸. 홍보민 뭐 전체적으로 사우디 리그에 이미지 대한 홍보 다 되니까. 뭐 이런 효과까지 계산을 했겠지. 지금 그 일환이기 때문에 이적료에 대한 가치가 지금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네요, 진짜. 사우디 입장에서. 약간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파리 생제르맹은 카타르가 소유하고 있는 클럽인데 여기 클럽의 최고 스타를 우리는 사우디에서 너네보다 돈 뽑아온다. 더 많어. 약간 이런 걸 보이고 싶어. 이거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벤제마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를 간 게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갔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좀 네. 있죠. 이거 뭐냐면 사우디가 사실은 이슬람의 중심이니까 그쪽에 가서 뛰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우디가 영입한 선수들 보면은 그래도 30대 이상이 많아요. 그 얘기는 이제 유럽에서 뛸 수 있을 만큼 뛰었고 야망도 이룬 선수들이 마지막에 이제 좀 노후를 위해서 돈도 챙기고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조건에 영입하고 있으니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음바페는 달라요. 그러니까 음바페를 만약에 네베스도 그렇지. 네, 영입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현대 축구의 가장 이슈가 되는 스트라이커 그 스트라이커를 영입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당연히 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적을 할 때 선수에게 제안이 왔을 때 선수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계속 뛰면서 유럽 최정상에서 경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우디가 제안하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선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사실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은 이거보다는 그래도 더 도전하고 싶다 이런 쪽을 선택하다 보니 지금 사우디가 영입한 선수들이 그래도 30대 이상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사실 리그가 유럽에서 뛰는 엄청난 스타들로 다 도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을 거예요. 2030년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젝트 안에서 그냥 잠깐 있는 그런 일이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뭔가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야망이 있고 뭐 이걸 보여주려면 음바페급이 온다면 이거는 뭐 땡큐베리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그 프로젝트 일환을 뭐 이 리그 사우디 리그를 세계 최고의 리그로 진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사실은 날씨나 여러 환경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죠. 갑자기 역사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관중 수용이나 여러 가지 그런 특성상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축구 문화를 고려할 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봤을 때는 그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리그에 이런 스타들을 지금 데려오는 이런 시기지만 일단 그렇게 데려와서 리그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지켜보겠지. 그럼, 보고 나서 뭐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플랜을 잡을지는 봐야겠지만. 음바페는 그럼 갈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안 갈 것 같다. 그럼 파리에 남을 것 같다 아니면 레알에 갈 것 같다.
남겠죠. 남을 것 같다.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 태도가 너무 강경하기 때문에. 에... 아니 난 근데 그것도 웃겨. 나 그럴 거면 1년 전에 뭘 그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그 파리는 돈을 어쨌든 받고 어쨌든 내보내야 되는 입장 아니야. 근데 1년 남았으니까. 그쵸. 네. 내년 그러니까 여름에 팔겠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네. 산업률을 준다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아, 그치. 저기 근데 입장에서는. 파리가 남기려고 하진 않겠지. 올 시즌에 큰 금액이 뭐 제시가 되면 그걸 팔고 1년만이라도 넘기고 그쵸. 싶어하겠지. 그래서 사우디 대항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근데 파리 이제 입장에서. 고마운 상황은 제안이지. 그렇대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라. 음. 재계약 안 할 거면은 지금 이적해라. 아. 아니면 너 1년 동안 벤치야. 아. 1년 동안 그렇게 경기, 하죠. 네. 경기 못 뛰어. 뭐 그러니까 이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음바페는 그래? 그럼 난 벤치 있다가 1년 뒤에 레알 마드리드 갈래. 아. 그럼 난 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이랑 음바페 입장이랑 너무 차이가 너무 크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존심도 다 상당하고. 근데 저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와. 파리 생제르맹. 음. 근데 여기는 어쨌든 간에 리그 우승 기본을 깔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성적이 중요한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건 챔스 명단도 제외를 시키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음바페를 근데 그랬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럼 여론이 프랑스 최고 스타가 음바페인데 여론이 난 못 버틸 것 같거든요 카타르가 그래서 결국은 음바페를 쓸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될 음바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네. 이제 FA로 나갈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물론 여러 가지로 훌륭한 감독이고 여러 가지 성과를 보였던 감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안 좋은 부분도 안 좋은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아니 거기다가 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파리 지휘봉 잡고 나서 생각하는 그림 안에는 음바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세계 최고의 선수 당연히 나도 있어야지. 써봐야지, 있는 게 생각해보지. 맞지. 그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과연 얼마만큼 성적을 낼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일단 쓸 수 있는 공격수가 당장 네. 없잖아요. 에키트케 뭐 유망주니까 지금.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찬우 형님 의견. 저는 모르겠어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음바페 상황 자체가 결국은 정해진 건 스스로 결심한 건 다음 여름에 레알 간다고거든요. 그러니까 음바페의 자존심상 제가 보기엔 남을 것 같긴 한데 파리하고의 관계를 또 생각해서는 그냥 갔다가 한 시즌 뛰고 레알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게 들기도 해서 하고. 서로 다 웃는 결말이 나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남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지현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사우디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조건이면 어떻게 보면 그래야 진짜 파리도 웃고 음바페는 어쨌든 파리도 내년에 레알도 갈 수 있다는 전제에 웃고. 음바페도 뭐 호날두 좋아하잖아. 그렇죠. 호날두 있는 리그. 아나스라고 같이 어? 아나스라고 경쟁도 뭐 해보거나 할 수 있고. 연봉이 9,900억. 그렇죠. 1년 뛰는데. 네, 1년 뛰고 1조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갑니다. 전 가겠습니다. 전 뛰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아니 또 이거 우리 같은 스냅에 사람 만분의 1 줘도 가야지. 매체에서는 지금 첼시나 몇몇 팀이 문의를 했다 그러잖아. 아 참고로 그 안에 프리스는 안 인텔도 껴 있습니다. 나가니까 참고로 그 안에 인텔에도 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적 왜 껴 있는지 모르겠어. 또 어떠한 조건의 제시들이 또 있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든 파리 입장에서는 구단 입장에서 내가 손해보라 그래도 야 어떻게든 이번에 팔아서 얘는 어차피 나간다고 하니까 네. 케인의 상황과는 좀 다르단 말이야. 음. 케인은 뭐 약간 재계약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네. 있지. 이 친구는 보면은 아 이게 없는 것 같아. 끝났어. 이미 그리고 통보까지 했어 본인이. 편지를 써가지고 직접. 그리고 잡을 명분이 없어. 한 번 잡았기 때문에. 한번 작년에 잡았으니까. 한번 뭐 네.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나서서, 뭐 이렇게 네. 해갖고 그러니까 명분도 그렇고. 음. 근데 내 생각에는 구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올 시즌에 이적료를 받아야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든 이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파는 게 가장 좋은데 달리 보면 야 이번 시즌에 한번 음바페 있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 확실하게 해가지고 한번 비기어 들어보자. 비기어 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못 팔면. 못 팔면.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음바페가 나오면 무조건 챔스 우승에 예. 뭐 사력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파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적료는 못 받으니까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계약 연장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파리가 손해는 감수해야 되지만 근데 파리 피기어를 든다면 또 뭔가 얘기는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제일 짜증나는 거야. 구단 어쨌든 관계자 간에 입장에서. 참 요즘 다루기 힘들다 슈퍼스타들. 선수가 이제 그러니까요. 갑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안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많이 오고 편지를 직접 쓰고 막 근데 이런 저는 시대가 됐어. 그러니까요. 이거는 저는 음바페 편을 들고 싶은데. 왜냐면 개인은 내가 원하는 구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엄연히 그리고 있으니까. 계약 기간을
안 지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적시켜 달라도 아니고 이거는 나 계약 기간 그냥 다 끝까지 지키고 남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난 이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입장이라. 거기다가 한 번 계약 연장을 또 했고. 근데 작년에 그거 있잖아요. 그림이 2025였잖아. 그게.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거 2025년까지가 아니라 그냥 2년에다가 플러스 원이 옵션으로 있는 거, 네. 그 옵션 선택권도 다 음바페한테 있다.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얘기는 구단이 어쨌든 간에 음바페를 잡으려고 그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계약 조건을 내걸었고 그 조건대로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선수가. 그리고 사실 음바페 입장에서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라고 통보한 거거든. 그러니까 2+1년인데 그 1년 계약 연장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겠다. 발표 근데 안 하겠다. 빠르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지. 보통은 질질 끄면서 맨 나중에 그래. 얘기한 경우가 시즌 중에 많잖아. 얘기- 여기 얘기한다고. 파리로 간 슈크리안이라고 하여튼 그 저기 새끼 하나 있어요. 그 인텔의 보석 같은 네. 수비수. 걔처럼 지난 시즌이 좀 그랬어. 무슨 마치 무슨 자기 인텔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그렇게 이게 털고 다니다가 갑자기 아프고 나서부터 무슨 메디컬도 저기 뭐 치료도 뭐 파리 가서 프랑스 가서 받았다는 막 이런 소문이 막 흉흉하게 들기 시작하더니 뭐 재계약하자는 얘기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프리로 나간.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그러니까 음바페가 이렇게 했어. 루카쿠도 욕해줘 루카쿠. 루카쿠요? 응. 그 새끼 개 어떻게 보면 이제 음바페 입장에서도 역사를 또 새로 쓸 수 있는 기회고 이 역사가 결국 보니까 역대 월드 레코드 리스트, 그러니까 이적료에 대한 월드 레코드 리스트인데 네이마르의 2억 2천만 유로, 3천억 원이 그동안의 월드 아, 나 레코드였어요. 이거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음바페가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기록 그냥 깨버리는 건데.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네이마르의 기록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해. 아, 그건- 특히 그 이후에 팬데믹이 있었잖아. 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1위는 돈들 오히려 하기 힘들었으니까. 지금 여기도 1위랑 2위랑도 차이가 두 배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10위가 이게 바이아웃이라서 지금 이렇게 지른 아, 거지 이게. 네이마르. 그게 아니었으면 네이마르가 그냥 정상적으로 만약에 구단끼리 합의를 해서 이적을 했으면 이 돈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이마르 아무리 네이마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아니었겠죠. 재밌는 게 이게 예전에 그 썬에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 내가 썬을 그렇게 신뢰는 안 하는데 당시에 그 원화 가치 정식 환율로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음. 환산해서 했었던 이적료 그 순위를 발표를 했었어. 근데 네이마르의 지금 이 이적료가 8위야. 아, 그래요? 당시. 당시에? 1위가 호나우두가 97년에 바르셀로나에서 인테르가 인터밀란 가지. 그게 지금으로 치면 3억 몇 천만 파운드의 이적료 가치.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은 지금 10위로 남아 있는데 2,600만 유로거든요. 절대적인 금액 자체는. 그리고 2위가 마라도나. 나폴리로 나폴리로 갈 갈 때? 때. 나폴리 너무 갈 때. 던지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에서 나폴리로 갈 때. 마라도나. 돈 많이 벌었네 바르셀로나. 자, 네이마르 바르셀로나에서 파리 생제르맹 갈 때. 그러니까. 당시에 돈 많이 호나우두로 벌었네, 갔을 바르셀로나. 때 그게 3억 파운드인가? 뭐 이 정도. 오. 그 정도 가치. 근데 시대적으로 어쨌든 그때 그 가치를 고려해 볼 때는 엄청난 거품의 이적료는 슈퍼스타들한테는 항상 있지. 항상 따라온다. 어느 항상 시기가 되었다. 있지만 이제 지금 그냥 숫자로만 보면 네. 지금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된 지금 현재 금액 가치에서는 숫자로 보면 네이마르가 지금 1위긴 하지만 네. 이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 있는 스타들은 그러면은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아, 과거의 그건 절대 슈퍼스타들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몇 시즌마다 한 번씩 엄청난 거품의 이적료는 있었다. 이때 호나우두가 그 전 시즌에 득점왕도 하고 그쵸.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한 시즌 뛰고 가나 그래요. 근데 맞아요, 한 시즌. 이 금액을 피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아.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다는데 이거를 거절할 수 이유가 없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 피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바이아웃 아니야? 이거 바이아웃인데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 그러니까 갈 때. 바르셀로나의 가스파르트 회장은 피구의 이 바이아웃 금액을 지를 거라고 상상조차 못 하고 있었던 거지. 자, 네이마르의 바이아웃 금액 질렀을 때 그 다음부터 바이아웃 금액이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갑니다. 네. 뭐 4억. 그죠? 아니 뭐 10억 유로 막 이렇게 불가능한 메시 한 정도까지. 10억 유로 되지 않았어요? 피부 메시? 때문에도 불가능한 올라갔지. 정도까지. 네. 맞네, 맞네. 이게 지단 영입할 때도 돈 보면은 이 금액이 이거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일걸요 이게? 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5위부터 10위까지가 97년부터 2001년까지 뭐 그렇게 큰 텀이라고 보긴 힘든 좀 비슷한 시기에 모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가 보면은 확실히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점차 시장이 커지는 그 시기여서 근데 그 시기를 레알 마드리드가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 타고서 슈퍼스타들을 다 영입하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예전에도 엄청난 클럽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탑 리그로 이제 군림하고 있지만 그 클럽들의
뭐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유가 나는 이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레알 마드리드 이 시절. 이 시절. 축구가 막 커지기 시작할 때 슈퍼스타들을 다 영입을 해서 진짜 이 팀이 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경기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타이밍이 네. 그 세리아가 80년대 초반부터 최고 이적료를 계속 세우거든. 네. 굴리트 뭐 계속이야. 그다음에 거의 끝물이 아마 비에리? 비에리도 여기 비에리. 파리. 그 세리아가 그 당시에 그때까지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큰 손의 느낌. 레알이 갈락티코 쓰면서 2000년 초반에 지금 요거를 바꿨죠. 흐름을 바꿔버렸는데 네. 그때가 세리의 몰락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시점이거든. 아. 최고 이적료의 기록은 뭐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이 세웠었지만 전체적인 파이는 프리미어리그 넘어왔고 이런 것 같다. 시기적으로는 그런 또 순서가 있겠네. 피구가 2000년도에 이제 영입이 되잖아요. 네. 이게 갈락티코 일기 시작이에요. 2001년도에 지단 영입하죠. 2002년도에 호나우두 영입하죠. 2003년도에 베컴 영입하죠. 그러면서 금액이 잠깐만 원은 안 껴주나요? 원은 거의 그 교체로 많이 뛰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그 갈락티코 일기 때 매년 여름 기다려졌어요. 내년 누굴 영입할까? 맞아, 그게 있어 진짜. 그리고 이적료가 얼마나 될까? 항상 그거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원했으니까. 있었단 말이죠. 저기 보니까 크레스포나 뭐 비에리는 아까 말씀하셨던 90년대 후반까지 세리아의 좀 약간 끝물의 메가들 정도로 좀 보면 될 텐데 이 선수가 좀 눈에 띄거든요. 9위에 상파울루에서 베티스로 간 데니우선. 데니우송은 네. 진짜 걔는 전설이지 이제 전설.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지. 베티스가 그 회장이 질렀지. 얘가 저 상파울루 브라질 리그에서 뛰지만 최고의 드리블러라고는 했어. 드리블 그러니까 잘해. 혼자 하지 그냥 혼자. 드리블 엄청 잘해. 혼자. 네. 팀 플레이가 안 되면 기술 하나는 좋다. 드리블 엄청 혼자 잘해. 드리블하는 거지. 98년도에 상파울로에서 베티스가 데니우송을 영입할 때 베티스는 야망이 있었던 거야. 데니우송을 영입해서 우리가 라리가 선두권으로 또다시 도약하고 싶다 이런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이렇게 썼는데 웬걸 그때 우리 팀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우리 그치, 한국 그치. 팬들도 많이 봤거든 경기를 네. 중계를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탄잉이 한일 월드컵 멤버야. 브라질 맞아, 멤버야. 맞아. 있죠, 근데 있죠, 맞아. 데니우슨이 경기만 나오면 그냥 팀 플레이가 안 돼. 혼자만 하고 맨날. 그래서 타명 혼자- 약간 다 타명.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스콜라리 감독이 데니우슨을 투입할 때는 어떨 때 투입하냐면 앞서고 있을 때 시간 끌 때 야 너 구석에서 볼 갖고 놀고 있어. 그 역할 되게 많이 시켰어. 그거 할 때. 데니우슨이 측면에서 볼을 딱 잡으면 수비수를 앞에 두고 제쳐. 그리고 라인에 따라서 코너킥 부분까지 혼자 가서 혼자 고립돼. 축구를 하는 선수가 아니었어. 근데 그 당시에 왜 여기 데니우송에 대한 그 평가가 그 객관적으로 잘 못 이루어졌나? 못 스카우터 이루어진 것도 팀이. 있죠. 네. 베티스가 이렇게 돈 쓴 거는 그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데포르티보 라코르냐가 이때 잘 나가던 시절 아니에요? 한창 잘하던 시절. 그러니까 저 정도 규모의 클럽들도 잘 나가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위에 어쨌든 위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어차피 못 쫓아간다고 치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거기다가 데포르티보가 브라질 선수들을 굉장히 맞아. 잘 썼어. 히바우도. 옛날에 베베투부터 시작을 맞아. 해서 네. 히바우도 자우밍이야, 자우밍이야, 마우르 이렇게, 실바 네. 뭐 다 잘 됐지. 맞아, 좋은 진짜.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네. 했지. 근데 라리가에서 이런 클럽들이 종종 있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크게 질렀다가 폭삭 망하는 클럽들이 있거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팔레르모한테 올인했다가 팔레르모가 장기 부상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 겪기도 했고 베티스도 마찬가지야. 데니우손 때문에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 그리고 뭐 4위 호나에두, 3위 베일, 2위 포그바, 1위 네이마르까지 뭐 여기는 이제 현대식이니까 대부분이 다 알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영입과 가장 실패 영입, 뭐 데니우송도 말씀해 주셨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인물이 한 명씩 있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실패한 영입은 데니우손이지. 데니우손은 진짜 얘는 진짜 그 정도로 나는 최악이다. 솔직히 호나우두도 약간 인테르 입장에서는 네. 이적료만큼 써먹지를 못했어. 왜냐면 부상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다 2002 한일 월드컵 우승한 다음에 레알로 떠나니까. 근데 그런 그거 것 있어요. 같아. 호나우두는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이 97년도에 이제 영입이 됐는데 97, 98 시즌 이때는 잘했어. 어쨌든 이때 UEFA컵도 우승하고, 그다음에 리그에서는 아쉽게 2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승에 근접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 시즌은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잘 썼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뭐 이때 이적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했지만 호나우두라는 선수가 정점에 섰던 게 딱 그때거든. 그 98년. 전 그래서 호나우두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건 없어요. 그래도 만족해요 저는. 이 정도면. 그런데 임팩트가 너무 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단 봤을 때 레알은 실패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선수들이야. 맞아. 음. 없어 아예. 그리고 뭐 베일도 베일은 뭐 베일이 레알 마지막에 팬분들은- 골프 어. 그것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서 그렇지만은 그때 우승을 제일 잘 몇 나갔던 개를 팀이 시켜줬는데 이 있으니까. 사람이. 그건 있으니까. 피고, 지단, 호날두, 베일 다 나름대로 다 잘했어. 예. 저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무조건 1등이라고 봐요. 뭐 돈은 대단한 엄청나게 기록이죠. 많이 들였지만 예. 그거 이상의 우승 트로피를 진짜 쓸어 담았기 대단한 때문에 호날두 퍼포먼스였어.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지단의 임팩트도 정말 대단했어. 아. 그러니까 지단이 결국 레알로 이적한 거는 챔스 우승 때문에 맞아요. 이적했거든. 그리고 나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발리슈팅으로 결승골을 넣고 우승 차지. 네, 우승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커리어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인물이잖아. 그래서 지단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감독으로도 레알 마드리드에서 역사를 또 썼으니까 그거 봤을 때 지단하고 요때 인연을 맺은 거 있잖아. 내가 알기로는 냅킨에 적었다고 했나? 뭐 그 페레스 회장이 지단하고 어떤 모임에서 만났을 때 그 올 용의가 있냐 이거를 냅킨에 적어서 한번 물어봤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썰 종이에다 쓰시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지단도 굉장히 좋은 영입이었지. 지현이 형님이 보시기에 최고와 최악은 누구신지. 내가 봐도 최고는 호날두. 호날두. 가 제일 성공한 것 같고. 포그바도 금액 대비 좀 그치. 아쉽지 않아요? 근데 아쉽죠. 금액 대비가 아주 포그바는 그냥 망한 거고. 네이마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네이마르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네이마르는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잘하는 선수인데 너무 비싸니까 아니 이게 웬만큼 잘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한번 생각해봐. 지단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 왔어. 했어. 호날두 영입한 건 저쪽에 메시가 등장한 거야. 네. 그럼 대항마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 당시에 바르셀로나가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인데 그 안에서 무리뉴라든가 뭐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이 있으면서 레알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단 말이야. 그것도 영입에 성공한 거야. 근데 네이마르를 영입한 건 챔피언스리그 우승 때문에 영입을 했는데 못했잖아. 그렇죠. 그 중요한 순간마다 부상당하고 거기다가 나 바르셀로나 가고 싶어 이런 얘기 계속하고 이게 그러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물론 여기 월드 레코드에 끼진 못하지만 네. 아자르가 그렇지. 레알 가서 망한 거에 비하면 포그바는 양반이다. 그나마 양반이다. 네. 그 다음 표를 보면은 그 포포투 선정 21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대중들한테 충격을 안긴 이적에 대한 사례 10가지를 좀 준비한 것 같아요. 그냥 미켈도 있어요. 그냥 이거 통수네 그냥. 통수. 어. 미켈은 이제 맨유 첼시 소위 계약 말하는 분쟁. 통수. 테베즈 마스체라노는 서드 파티로 인한 의외의 이적. 코린티안스에서 웨스트햄 올 때. 칸토나가 리즈에서 맨유 간 거는 라이벌 구단인데도 120만 파운드라는 헐값에 이적한 거. 루터 블리셋은 82-83 시즌 잉글랜드 1부 리그 와포드를 2위에 올려놓고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 당시 토토네르 스캔들 이후 1부에 복귀했던 밀란에 이적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에 득점왕이 승격팀 밀란에 이적했다는 점에 대한 충격. 장마르크 보스만은 보스만 판결.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이거는 뭐 사례죠. 역사를 바꿔놓은 거니까. 그리고 케빈 키거는 발롱도르 수상자. 이제 리버풀로 원래 본인이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리버풀에 케니 달글리시가 있었고 그래서 리버풀이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지 않으면서 발롱도르 수상자가 사우스햄튼으로 간 게 좀 충격적이었다. 바조는 피오렌티나에서 이제 유벤투스로 이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엄청난 팬들의 이적이죠. 난동과 갈등의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모 존스턴이라는 선수는 셀틱 출신의 가톨릭 신자로서 낭트를 거쳐서 개신교의 레인저스로 이적을 했다. 솔 캠벨은 워낙 유명하고 루이스 피구도 유명하고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기억나는 사례들이 이제 하나씩 좀 있나요? 이 중에서 좀 이 영입은 좀 공감이 된다. 좀 충격적인 이적이었다 하는 것들. 피구는 누구보다 테베즈 아니죠. 마스체라노 네. 서드 파티. 네. 그 당시만 해도 서드 파티가 그 남미 같은 데서 서드 파티가 많았거든. 계약이. 테베스하고 마스체라노를 뽑은 거는 웨스트햄으로 갈 줄 몰랐는데 그치. 서드 파티 문제 때문에 테베즈 이제 가게 같은 됐다. 선수가 예, 강팀들에 대한 못 받고. 웨스트햄 가는 게 사실 맞지 않지. 당시만 해도 물론 웨스트햄이 지금은 이제 강팀이지만 당시만 해도 강등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위권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영입이 좀 충격적인 영입이었다. 뭐 충격적이진 않고 여기 뭐 이렇게 충격적인 영입은 난 별로 없는데. 솔 캠벨은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피구가 제일 충격적이죠. 캠벨은 캠벨은 뭐 FA로 그냥 간 건데 음. 그때는 나는 뭐 충분히 그냥 분위기상 갈 수도 있다라는 느낌. 아니 캠벨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많았기 때문에. 아스널 안 간다. 아스널 그러니까 안 이게 항상 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그 어, 입이 안 문제야. 간다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입이 문제야. 미국 비슷한 거 어, 인테르도 있습니다. 그렇지. 비에리. 아. 비에리가 계약을 해지를 해줬어요. 인테르에서. 비에리가 그 전에 나는 꿈에서라도 밀란을 가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밀란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네. 토레스도 어디 이적 안 한다 그랬는데 경쟁팀으로 이적을 한 거. 그러니까 피구도 이게- 마찬가지고. 입만 안 털면 돼, 솔직히. 피구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계를 해줬지만 그 경기를 깜누가 갖고 돼지머리가 날아갔던. 돼지머리는 그다음 중계 중에 돼지머리는 그러니까 나온 게 아니고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 사진으로 사진으로. 나오네. 중계 어. 중에 가장 기억난 건 JMB 빈병이야. 빈병. 빈병. 맞아, 그래. 와, JMB JMB가 이거를 뭐 맥주예요. 아니, 이거를 아니, 이게 위스키. 클로즈업 하듯이 이렇게 따로 아. 이 빈병도 들어왔다.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내가 그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먹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네. 바로 먹었던 게. 그것 때문에 그게 그 회사가 그지 광고 광고가 효과가 있었지. 광고 효과가 엄청나서 야, 영재형은 여기 빠져 있는 선수 중에 나는- 나한테 이 선수가 좀 충격적이었다는 선수 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충격적인 이적인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다른 의미로 충격적인 이적이지. 메시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날 때, 그거는 진짜 좀 야 충격적이었어. 돈이 없어서 못 잡아? 어쩔 수 진짜 없는 올타임 충격. 넘버원을 돈이 없어서 못 잡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이적이고, 최근에 피고 같은 거는 이제 아약스에서 뛰는 스테벤 베르하이스, 아. 페노르트에서 아약스로 갔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쪽도 난리가 아, 났더라고. 경쟁팀 유니폼 중요한 다 관계인데. 불태우고 난리가 났었더라고. 네. 저는 여기 없는 선수 중에 저한테 제일 충격적이었던 이적이 개인적으로 외질이 아스날 간 거였어요. 왜? 아, 아스날이 드디어 그 이전에 뭔가 영입한 것과는 좀 다른 사례를 남겼구나. 돈 많이 쓰긴 했지, 그때.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웠어요. 맞아. 여기 어쨌든 외질이라는 선수 되게 약간 좋아했는데 벵거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 본다는 것도. 그 시절이 벵거 감독 시절이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이제 지으면서부터 이제 그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거였는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을 깨는 게 딱 외질 영입이었거든요. 그게 또 그때 종윤이 돈 형이 크게 그때 뭐 써가지고. 푸사까지 외질로 바꾸셨다고 하실 정도니까. 근데 저는 이적 그게 갖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놀란 거는 나는 마케렐레 떠날 때 레알에서 첼시를 떠날 때 좀 놀랐었고, 얘 없으면 안 될 텐데 레알에서. 막 이런 생각했으니까. 그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 뭐. 그것도 레알이. 있고,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이적은 내가 뭐 메시 얘기도 했지만 영입 같은 경우는 에투 영입했을 때 난 되게 좋아했었거든. 에투 같은 선수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약간 이브라 이적. 이브라 약간- 영입됐을 때 네. 되게 좋았어. 근데 떠나겠구나 그 생각했었어. 한 시즌 하는 뛰는 거 거 보니까. 보니까 네. 서로가 네. 마음에 안 안 들어 맞는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적 시장에서 진짜 나는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나도 그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네. 약간 그럴 수 있죠. 놀란 적은 있지만 뭐 충격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아, 이것도 사실 그- 와닿지 않고. 이적 시장에서 빡쳤던 적이 그게 있었어. 2003년도에 라포르트가 첫 번째 회장 할 때 베컴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 아, 이 공약은 걸었죠. 레알한테 뺏긴 거야. 아, 존나 빡 도는 거야. 빡치지, 그러면. 아씨, 네. 베컴이 레알 가네. 근데 나는 솔직하게 해서 바르셀로나에 베컴이 필요해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 아, 그랬었는데 호나우지니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이 새끼 뒷걸음치다가 하나 건졌구나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 그리고 뭐 전설이 됐고 호나우지는 또. 그것도 기억난다. 라치오가 발렌시아에서 맨디에타를 영입했거든. 그거는 그 나초 입장에서는 정말 그때도 언급하기 싫은 그거예요. 그때도 가격이 엄청 셌잖아. 그죠? 엄청 셌어. 엄청 셌어. 아, 물론 왜냐면 이게 그거랑 지단이랑 엮여 있는 거냐. 지단을 유벤투스가 레알 마드리드 팔았잖아. 네. 그러면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지단에 버금갈 만한 선수를 데려와야 돼. 그게 라치오에 있는 네드베드였어요. 네드베드를 데리고 와요. 그럼 라치오도 네드베드 팔았으니까 여기에 버금갈 만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 그치. 그게 맨디에타였는데. 맨디에타가 발렌시아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2번 갔잖아. 그치. 네. 물론 우승은 둘 다 못했지만. 쿠페르 감독에서 2년 연속 결승 갔지. 근데 맨디에타의 유형과 네드베드의 유형은 너무 다르거든. 스타일이 완전 다르. 완전 다르거든. 그래서 아니 맨디에타를 이 가격에 이런 생각했었거든. 역시나 그쪽도 맞아. 폭망. 네. 그런 오히려 이제 네. 외국 빅클럽들의 이적은 전조 증상들이 언론사에서 미리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미리 충격 흡수를 거의 다 주는 상황이지. 오히려 나는 그런 경우보다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우리 선수가 진짜 그런 게 사실은 더 놀래. 박지성 맨유로 간다거나 네. 그런 게 사실 그런 더 건 놀랍지. 그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 끝도 없는 얘기인데 주요 선수들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1부는 마무리하고 네. 수위도 리필하면서 2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